예, 선물이 이제 목요일날 리셋이 돼서 이제 주식만 좀 보면 되겠죠. 외국인 주식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2주 2천억가량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한 800억인가 좀 매수하긴 했는데 그래도 합쳐서 2주 2천억가량 매도입니다. 올해 누적 매도는 그래서 다시 24조 원대 거의 25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5조 원에 다시. 선물은 이제 금요일만 따져보면 되는데 목요일 리셋이 돼서요. 코스피는 그래도 플러스 3,800억 상방 매수를 시작을 하네요. 코스닥 마이너스 200억대 매도고요. 주식선물 600억대 매도라서 약간 4천억 전후에 상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1조 원 아래서는 이제 의미가 없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선물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은 이제 매도로 조금 다시 지지난주부터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외국인의 올해 매도는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4조 7천억 이제 25조 원 가까이 되죠. 2018년부터 따지면 여기서 5조 5천억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다시 30조 원을 넘게 된 거예요. 2018년도부터 외국인 누적 매도는 다시 30조 원을 넘기 시작했다는 점 알고 계시고 또 하나 특이사항은 채권에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보시면 보면 대거 매수를 했죠. 우리나라 채권. 역시 외국인은 달러보다는 현재 한국 원화 채권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환율이 반등하더라도 아마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저는 원화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원화뿐만 아니고 달러 엑소더스 측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채권 동향이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는 절대로 앞으로도 달러 투자를 고려하려고 하지 않고요. 반등이 나오는 정도는 왜냐하면 반등이 나와서 좀 더 높은 가격에 얘네들이 더 들어올 건지 아니면 다 들어왔으면 더 낮출 거고 더 들어올 게 있으면 조금 더 뭐 반등해서 환율을 높이면서 또 들어올 거고 그러나 제 생각에 반드시 조금 더 반등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얘네들이 다 이 많이 들어온 것들이 빠져나갈 때는 원달러 환율을 많이 아주 많이 제가 볼 때 1,000원 아래입니다. 1,000원 아래를 하락한 시점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은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2007년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인데 물론 100%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어디까지 떨어질지 맞추기 쉽지 않지만은 적어도 달러를 투자할 만한 아무런 수급상의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부터 가팔라진 이러한 원화 채권의 매수가 어떤 의미일지 금리 인하를 또 보는 건지 우리나라 아니면 원화에 베팅을 하는 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외국인 매도가 이제는 이때부터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다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의 매수 사이는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간만에 좀 상위에 들어왔네요. 근데 지난주는 매수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조 원대 매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금액은 짜잔하고 오히려 매도 금액 삼성전자가 당연히 1위겠죠. 삼성전자 우선주 올해의 계속적인 외국인 누적 매도 1위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되고 SK 하이닉스도 지난주부터는 조금 매도로 돌아서고 그냥 지수 상향 중에서도 그러니까 일부 지수는 계속 상향을 가져가는데 얼마 안 되죠. 이거는 그죠? 오히려 지수도 좀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인다. 카카오는 좀 계속 가끔 매수하긴 한데 그래도 매도로 좀 돌아서는 것 같죠. 센트리, 현대제약 이런 것들도 LG화학마저는 조금 지난주는 매도로 돌아섰다. 그냥 주구장창 매수하다가 LG화학이 조금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은 이제 오히려 지수 같은 거 상방으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인 공동 매도를 했네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한국전력은 기관이 좀 매수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좀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이 기관도 지난주는 매도를 했네요. 개인도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개인은 반대겠죠. 개인은 지난주 반대로 삼성전자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계열도 매수를 많이 하고 있네요. 코스닥만 따로 볼 텐데 코스닥이 요즘에 코스닥은 검은 머리 외국인도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 자금이 이제 코스닥 작전에 조금 동원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냥 참고만 하고 오히려 제가 위험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보면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데 다 이거 메지온 헬릭스면서 알테오닉 다 작전 중 셀레버리고 다 HF 이 중에 신라젠급 한 3개 있어요. 신라젠급 나중에 상장편이 걱정해야 되는 게 3개 4개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외국인 보는 건 조금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꾸 무슨 소재 같은 거 뭐 그런 거 자꾸 매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차트는 현재 5일선도 깨지지 않고 차트적으로는 계속 상향 신호를 유지하는 중에 있습니다. 뭐 언제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외국인이 매도 나와도 좀 더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2007년도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또 매도를 나갔지. 그래도 또 한 달 기간으로 보면 좀 매수로 전환된 거라서 그죠. 한 4, 5주 기간으로 보면은 매수로 전환되고 또 2주 전부터는 다시 매도로 돌아서고 했는데 현재까지 저의 느낌은 외국인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끌어올리는 샷을 매수로 한 8조, 7, 8조 매수 만든 다음에 다시금 한 3조 원대 또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아마도 외국인이 계속 주식은 매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운나스닥은 반등하긴 했으나 5일선은 회복 못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에 배당 한 5% 정도 인버스는 유지할 예정이고요. 자, 대략 수급이랑 다 설명은 끝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제가 주식 선물 괴리율을 보니까 은행 쪽 괴리를 상방괴를 떠서 봤는데 이게 상방 여기에 맞진 않더군요. 이게 약간 조금 잘못 체결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은행주를 좀 보긴 봤는데 은행주가 조금 괴리율 이거 상방은 아니지만 은행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승폭이 지난 3월 폭락 대비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다 외국인들은 계속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향후에 외국인들은 금융위기를 본다. 왜냐면은 실적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됩니다. 그냥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과연 은행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고 해도 상황 따라서 끌어올려질 수도 있죠. 지수가 오르게 된다고 후발로 좀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겠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저희가 만약에 외국인이 언젠가 은행주에 크게 다시 매수를 한다면은 그런 시기가 온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지수가 한 번 더 가는 시기가 오지 않는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요즘 제가 뭐 BGF나 한국전력이나 뭐 파트론 남겨드렸듯이 조금 그동안 덜 오른 종목 중에 후발로 오를 종목 있지 않는가 좀 보고는 있습니다. 계속 좀 봐야 되는데 여러 방면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측면 말씀드리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고 하나도 투자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에 있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한 20% 정도는 투자하셔 폭락을 당하더라도 80% 저가에 매수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에 와서 그동안 투자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매수하시려면 정말 20% 정도만 줄여서 조금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야 요 이득을 먹으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덜하고 지금에 와서 많은 금액을 든다 그것은 그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립식으로라도 조금씩 해도 좋은 종목이 있다면은 그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높아심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종목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코스닥이나 코스피든 찾아보시면은 PER이나 PBR이 굉장히 저평가된 애들이 여전히 있어요. PER도 10R에만 돼도 되게 낮은데 여전히 한 5에서 7짜리도 있고 PBR도 1 아래면 되게 저평가인데 그 아래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일부 업종의 버블이 좀 편중되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업종은 좋지 않아요. 근데 업종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이러한 저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기업 자체로 따졌을 때 되게 저평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평가를 잘 보실 수 있다면은 이런 거 너무 겁내지 마시고 20% 정도는 투자하셔서 설사 하락을 폭락이 와도 상관없다. 마이너스 50% 당한들 어때요? 나머지 80% 쩐이 있으면 폭락 당했을 때 잘 들어가면 되죠. 예. 그런 의미라는 점 아시고 절대로 현 시점에서 또 무리하게 투자를 다시 시작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